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숙명여대 홍보광고학과의 학과장을 맡고 있는 한기훈 교수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볼 수가 없지만 관심을 갖고 이 영상을 찾아보러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이 시간은 우리 홍보광고학과 대학원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대학원 진학을 준비하고 또 학교를 선택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영상과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정보들이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일단 파워포인트로 영상을 설명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걸 띄워놓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타이틀 표지인데요. 색깔이 예쁘죠? 예, 우리 홍보 광고학과의 컬러입니다. 그리고 이미지로 보이는 것은 홍보 광고학과의 마스코트, 홍찌하고 팡찌라는 이름을 가진 귀여운 새들이고요. 피아레드, 여기 홍보 광고학과의 로고도 있죠. 저희는 학과도 하나의 브랜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공이 홍보광고학과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리 학과 브랜드를 잘 알려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어, 실제 많은 그 상업 마케팅에 있어서의 그 브랜드 전략의 원리를 우리 학과 홍보를 위해서도 적용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학과의 로고, 마스코트, 컬러까지 아마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학과 홍보를 브랜딩 관점에서 기획하고 열심히 실행하고 있는 학과가 전국에서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만큼 저희는 어, 이 전공 학습을 통해서 배운 내용을 바로 실행해서 적용하고 그런 러닝 바이 두잉을 통해서 확실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교과 과정뿐만이 아니라 이런 뭐 다양한 학과 행사와 홍보를 위해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학생들은 숙명여대 홍보광고학과에서 확실한 실전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걸 또 우리가 자부심을 갖고 우리 학생들 모두 또 홍광희님을 또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이제 저희 학과의 그 분위기입니다. 자, 대학원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활발하게 잘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대학원에 대해서 이제 소개할 내용들이 좀 많이 있는데, 제가 PPT로 준비한 자료들도 있고요. 그리고 좀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거기 게시된 내용을 중심으로 또 살펴볼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궁금해할 만한 내용, 그리고 또 이런 질문들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퀘스천 세 가지를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 질문, 왜 홍보광고학과냐? 이거는 여러분들이 굳이 왜 홍보광고학과를 지원하느냐라는 질문이라기보다는 홍보광고학과라는 학과 명칭에 대한 많은 학생들의 궁금증이 있어 왔기 때문에 여러분도 똑같은 그냥 그런 의구심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자문자답 형식으로 제가 한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광고 홍보학과라고 그러죠. 전국에 약 광고 홍보학 전공을 설치한 대학이 40여 개 전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에서 유일하게 숙명여대에만 광고홍보학과가 아닌 홍보광고학과라는 학과 명칭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학과는 광고보다는 홍보를 더 중시하기 때문에 그래서 홍보를 앞에 놨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 이유는 아니고요. 뭐 이 학과 명의 유래를 따지면 이제 학과의 역사가 자연스럽게 그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올해로 우리 학과가 창과 28주년, 네, 맞나요? 네, 1997년에 창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27주년이네요. 그 당시에 창과를 주도하셨던 교수님의 전공이 홍보 전공이셨습니다. 홍보라고도 하고 요즘 또 홍보보다는 PR이라는 말로 이제 많이 대체해서 쓰는데요. 그 PR 전공하셨던 교수님이 이 학과를 세우셨을 때 홍보기획학과라는 이름으로 세우셨고요.
그 이후로 이제 바로 광고가 중요하잖아요. 또 그래서 이제 홍보 광고 워낙 이제 밀접한 그런 학문 분야이기 때문에 바로 광고 쪽에 전공하시는 또 교수님도 영입하고 커리큘럼도 광고 쪽 커리큘럼도 많이 보강해서 이제 기획자를 빼버리고 홍보 기획학과가 홍보 광고학과가 된 그 유래 때문에 아직도 홍보 광고학과라고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도 보통 에드 PR로 약칭으로 많이 쓰는데요. 저희 학과는 PR 에드, 그 PR과 에드 순서가 바뀌어서 유일하게 전국에서 PR 에드라고 학과 약칭을 쓰는 그런 학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 학과 여러 가지 이벤트라든지 네, 다양한 행사 네, 그리고 홍보할 때 또 PR 에드라는 명칭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왜 대학원을 오려고 관심을 갖고 고민을 하실까? 왜 이 영상을 찾아서 대학원에 관심을 갖고 찾아보실까? 어, 대학원은 왜 오려고 할까? 그럼 뭐 여러분이 스스로 그 진학의 동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접 답할 부분이기도 하지만 대학원의 그 교육을 제공하는 저희 이제 교수들 입장에서 대학원 공부는 왜 필요한가? 라는 이제 질문을 받는다면, 물론 학생의 전적인 선택입니다. 대학원은 모든 학생들에게 추천하는 그런 진로도 아니고요. 하지만 뭐 충분히 이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하나의 진로의 선택지로서 놓고 할 만한 그런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목적은 어떤 거죠? 어떤 동기로 대학원을 진학을 고민하게 되었을까요? 일단은 뭐 학문적인 깊이 좀 더 내 전공하는 분야에 대해서 깊이 탐색하고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하고 싶어서 뭐 이런 목적들도 많이 있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 홍보 광고와 관련된 전공을 학부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지 않았다면 이번에 전공을 좀 바꾸려고 할 때 대학원에서 좀 내가 관심 있는 이 분야의 전공을 깊이 있게 학습함으로써 나의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기 위해서 선택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예.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장래에 좀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박사과정 진학하고 박사과정 학위를 받고서 대학 교수나 뭐 연구원 뭐 이런 자리로 또 취업하기 위해서 대학원 학위를 그 석사나 박사 학위 취득을 위해서 여러분이 대학원 공부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동기가 됐건 그거는 뭐 정답도 없고 오답도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학문적인 탐구와 그리고 장래의 어떤 학구적인 분야에 있어서의 진로를 목표로 한다면 대학원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고려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옵션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퀘스천입니다. 그렇다면 왜 홍보 광고 분야냐? 여러분이 학부 때부터 홍보 광고와 관련된 분야에 관심을 갖고 이쪽을 공부했다면, 그리고 이 분야의 전공에 흥미를 느끼고 내가 이 분야로 어, 계속 공부를 하거나 취업해가지고 나의 진로로 삼아야겠다라고 확신이 선 학생들에게는 별로 고민되는 부분이 없겠지만, 전공을 이제 대학원 과정에서 좀 홍보 광고 분야로 바꾸는 걸 고려하는 학생이라든지 뭐 다양한 이제 전공 선택의 그 옵션을 갖고 고민하는 학생들에게는 왜 홍보 광고를 내가 공부해야 되느냐에 대한 또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또 답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일단 저희 학과 전공에 대한 홍보이기도 하지만 또 현실적인 상황에서 제가 보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면 홍보 광고 분야는 항상 중요합니다. 과거에도 중요했고, 지금도 중요하고, 미래에도 계속 중요할 그런 분야입니다. 이 홍보 광고는 현업에서 홍보 업무와 광고 업무를 맡고 있는 직종이 있고요. 그런 전문적인 그런 실무자들만 모아서 이런 전문적인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대행사들이 있습니다. PR 대행사, 광고 대행사, 미디어 대행사 이런 곳들이 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확실한 그 실무 분야가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전공이 또 이 학교 안에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 홍보 광고 분야는 학문적인 영역으로서 또 교육의 영역으로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학습한 내용을 토대로 바로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졸업하고 하나의 진로로서 홍보 광고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실무와의 연계고리가 굉장히 탄탄한 전공 분야라는 것이죠. 그리고 네,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모든 기업 체계에 있어서 이 홍보 광고의 필요성이 중요성이 그렇게 낮은 기관은 별로 없을 겁니다. 네. 이 경쟁의 시대에 그리고 기업이나 기관의 입장에서는 대중들에게 또는 소비자들에게 알릴 것이 많고 또 경쟁에서 또 이겨야 되는 그런 치열한 환경 속에서 홍보와 광고의 역할은 항상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인력들을 필요로 하고 항상 채용 시장이 그래서 열려 있는 곳이 홍보 광고 분야입니다. 그리고 또한 한 가지 덧붙인다면 여성들이 잘할 수 있는 분야가 이 홍보 광고입니다. 보통은 홍보 광고 그리고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분야에 있어서 여성들이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것은 최근에 취업 시장에서 이 채용되는 인력들의 성별 분포를 보면은 여성 인력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매체사 또는 홍보나 광고회사 이런 그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그 회사에 보면은 여성 인력의 비중이 다른 그 어떤 업종보다도 높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여성 인력들이 자신의 능력을 10분 발휘해서 잘할 수 있는 분야, 그리고 현업에서도 여성에 대한 신뢰와 호감도가 높은 분야가 홍보 광고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홍보 광고학과는 항상 매년 학부 레벨에서는 높은 그 입시 경쟁률을 보이고 있고요. 정말 뛰어난 학생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만큼 취업률도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거의 저희 숙명여대 전공 안에서도 항상 탑5 안에 취업률로 봤을 때 학과별 취업률 순위 탑5 안에 항상 들어갈 정도로 높은 취업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네, 취업률에 대한 얘기는 이따가 나중에 또 제가 후반부에서 또 설명할 계획인데요. 아무튼 홍보 광고 분야는 학문으로서도 상당히 재미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취업 분야로서 생각했을 때도 항상 산업계의 수요가 높기 때문에 취업하기도 좋은 그런 전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학원 전공으로서 홍보 광고 선택한다면 후회하는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만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그 산업 트렌드를 보거나 또 우리 학생들이 또 진출해서 또 만족해하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또 모습과 좀 전례들을 봤을 때 여러분 또한 홍보 광고에 대한 선택이 후회되지 않을 거라고 제가 좀 감히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본 세 가지에 대한 그 자문자답 형식으로 제가 앞에 설명을 했고요. 이제 기본적인 정보는 홈페이지, 이제 홍보광고학과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을 같이 살펴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되는 것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네, 잘 보이시죠? 이게 홍보광고학과의 홈페이지고요. 어, 다른 대학의 다른 어떠한 전공하고도 일단 시각적으로도 차별화되어 있을 겁니다. 메뉴도 많고요. 안에 어떤 디자인적인 요소뿐만이 아니라 콘텐츠의 내용도 굉장히 충실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홈페이지도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또 홍보 채널 중에 하나잖아요. 많은 학생들이 저희 학과에 관심을 가지면 찾아올 수 있는 곳이 바로 학과 홈페이지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도 학과 홍보의 관점에서
저희가 열심히 잘 구축해서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저희가 얼마나 말로만 홍보 광고 이론 얘기하고 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도 홍보 광고에 있어서 아- 아주 그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교수들도 신경을 쓰고 학생들도 열심히 노력하고 그만큼 또 실력도 많이 향상되는 이제 이런 좋은 이제 그 전통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런 열심히 하고 우리 것을 더 잘 홍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하나의 트레디션이 잘 만들어져서 아직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 하나의 이제 사례로 볼 수 있는 게 이제 홈페이지고요. 여기 보면은 학과 소개 쪽에 보면은 이 메뉴에 보면은 대학원이라는 서브 메뉴가 있습니다. 이거 클릭해서 보시면 네, 여기 대학원 소개 안내 내용이 있는데요. 네. 여기 뭐 사진 이미지도 있고요. 뭐 대학원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가족적인 분위기 속에서 아마 학부 수준과는 다르게 이 대학원과 교수진은 좀 더 가까이서 이제 인터랙션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기 때문에 물론 교수님들이 학생들 일을 하나하나 다 알고요. 어떤 분야에 관심 있는지 다 알고 있고요. 그래서 학부하고의 학부생 때의 교수님과의 관계하고는 조금 많이 좀 질적으로 차이가 난다라는 것을 아마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여기 좌측의 사진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이제 대학원생들이 지금 연구하고 있는 주제를 발표하는 그리고 교수님들이 같이 듣고서 피드백을 주는 이런 시간이라든지 거꾸로 뭐 교수님들이 직접 이제 연구하는 주제를 발표하고 그러니까 대학원생들도 같이 이 자리에 참여해서 연구 트렌드에 대해서도 배우고 질문도 하고 또 본인이 진행하고 있는 연구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그다음에 교수님 피드백도 받고 이제 이런 이제 자리들이 이제 있는 거죠. 이건 학부 생활에서는 좀 경험할 수 없는 좀 더 교수와 학생들 간의 좀 끈끈한 릴레이션십을 기반으로 한 이제 그런 행사들이 이제 대학원 레벨에서는 이제 자주 개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개요 부분에 있어서 아까 제가 설명했었던 이제 이 실무에서의 그 끊이지 않는 증가하는 수요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관심이 있을 만한 부분인데요. 이제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이 구분이 될 텐데요. 석사과정은 세부 전공을 PR과 광고로 나눴습니다. 아까 여기서 홍보 광고라고 했을 때 홍보를 대체하는 그 용어로서 이제 PR을 또 더 많이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PR 광고 중에서 선택해서 이제 그 학위를 받게 되어 있고요. 박사과정은 이게 그냥 따로 구분이 없습니다. 통합해서 홍보 광고학으로 전공 학위를 수여받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아무래도 학부 수준에서는 실습 과목들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전국의 어떤 대학들보다도 많은 그 전공 과목들이 개설되어 있고요. 이론과 실무 과목이 약 2대1 정도의 비중인데 가장 이상적인 수준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만큼 실무와 관련된 실습 과목들이 많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원으로 오면은 아무래도 실무 과목보다는 이제 이론 과목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수강을 하게 되실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필수 과목, 이제 공통 과목으로 설정한 것들이 매스컴 이론, 설득, 커뮤니케이션 이론 중에서 하나를 택일하고 PR 이론과 광고 이론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고 그리고 홍보, 광고, 연구 방법론 그러니까 어떻게 연구할지를 가르치는 리서치 방법론이다. 이 방법론 수업을 하나 듣고 그래서 세 개의 과목을 필수 과목으로 이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선택 과목으로 여러분들이 수강을 할 수 있고요. 어, 그리고 이제 학부에서 홍보 광고학을 전공하지 않은 학생이 이제 석사로 진학했을 때 혹은 박사로 진학했을 때는 보충 과목이라고 해가지고 그 홍보 광고에 관한 기초적인 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전공 과목을 학부 레벨에 개설되어 있는 수업을 가서 듣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청강은 아니고요. 수강하고 똑같이 과제도 해야 되고 시험도 봐야 됩니다. 하지만 학부생하고는 이제 다르게 구분해가지고 평가를 받고요. 그것을 이제 이수해야 저희 홍보 광고와 이제 그 이후에 그 학업을 계속 진행해 나갈 수 있고요. 그래서 입학하고 주로 1, 2학기 때 이 보충 과목들을 많이 수강하게 됩니다. 이것은
뭐 의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학생들에 대한 그 더 배려 차원이고 실질적으로 좀 기초를 탄탄히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다양한 그 과목들이 개설되어 있는 그 학부 수준에서 교과목을 학습하고 오면은 훨씬 더 수월하게 대학원에 개설되어 있는 과목들도 어, 더 수강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이 홍보관과학 전공 과목을 접하는 학생들에게 그런 부담을 덜어주고 좀 더 기초를 탄탄하게 해주기 위한 그런 이제 학사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요. 이제 소요되는 시기는 석사 2년, 박사 4, 5년 정도 걸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소규모 세미나식으로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발제 위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뭐 정해진 뭐 주 교재나 아니면 아티클 혹은 이제 학술 논문 중심으로 학생들이 발제해서 발표하고 같이 토론하고 교수들이 피드백을 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돼서 일반적인 뭐 대형 강의에서 학부 수준에서 경험했었던 강의식 수업하고는 수업 진행 방식 자체가 다르고 학생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제 주도적으로 본인의 의견도 얘기하고 질문도 하고 이런 훨씬 더 학부 수준 수업보다는 인터랙티브하게 다이내믹하게 진행되는 수업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다른 대학들과 그 학점 교류를 맺고 있습니다. 학부뿐만이 아니라 대학원에서도 이런 학점 교류를 통해서 만약에 우리 그 숙대 홍보광고학과에 개설된 과목이 좀 부족하다고 느낀다. 혹은 내가 듣고 싶은 과목들이 개설이 안 돼 있고 타대학에만 듣고 싶은 과목들이 있다. 그러면은 저희랑 학점 교류를 맺고 있는 대학에 찾아가서 여러분들이 그 과목을 수강하면은 학점으로 똑같이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웬만한 주요 대학들하고는 다 학점 교류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참고해서 잘 활용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브라운백 세미나라든지 뭐 이제 학술대회 때 발표할 수 있도록 교수들이 뭐 피드백도 해주고 혹은 뭐 공동 연구로 같이 뭐 발표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조금 더 캐주얼한 뭐 그런 이벤트를 하기도 합니다. 같이 뭐 야유회를 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뭐 야유회 갔던 그런 사진들도 있네요. 그리고 또, 네, 필요할 경우에 그 학생들의 또 수요가 있을 경우에는 뭐 통계라든지 논문 작성법 이런 거에 대한 그 워크숍을 방학 동안에 갖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주목할 만한 또 요즘 트렌드는 외국인 학생들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뭐 동남아, 중국 이런 쪽에서 많이 들어왔다면 요즘은 되게 다변화됐어요. 그래서 이쪽 중남미 쪽에서도 들어오고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강의했던 대학원 수업에 7개 국적의 학생들이 수강할 정도로 그래서 수업 자체가 굉장히 좀 글로벌한 느낌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외국인 친구도 많이 또 사귀고 또 그런 문화도 또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하고요. 네, 아무튼 이제 요즘 대학원 수업들이 좀 뭐 저희 학과뿐만이 아니라 또 국내 많은 대학들이 또 유학생들이 많아지면서 또 비슷한 현상인 것 같습니다. 네. 자, 학비 보조 졸업 후 진로 뭐 이런 쪽은 이제 뒤에 가서 제가 또 따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네. 일단은 이제 여기 있는 내용들만 제가 한번 좀 읽어볼까요? 대다수 졸업생들 PR 대행사, 광고 대행사, 기업 채용보실, 리서치 회사 등 전공 관련 분야에서 다 취업해서 잘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 학부생들도 취업률이 높지만 졸업생들 취업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이건 나중에 제가 따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에도 내용이 있는데요. 제가 따로 설명하려고 뒤에 파워포인트에도 좀 만들어 놓은 부분이 있어서 그때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가도록 할게요. 이제 돌아왔고, 네. 자, 다시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핵심적인 포인트 여러분들이 미리 알아두면 좋을 만한 그런 학사 제도와 관련된 그런 내용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학점 이수 규정은 석사가 최소 24학점, 그리고 박사가 36학점,
그리고 석박사 통합 과정이 있습니다. 이거는 6학기나 8학기. 그러니까 빠르면 3년에도 석박사를 같이 받을 수 있는 건데 이건 정말 열심히 계속 풀타임으로 열심히 들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보통 한 4년 정도면은 석사, 박사 학위를 같이 받을 수 있는 석박사 통합 과정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54학점입니다. 석사는 보통 2년에 다 예, 모든 과정을 완료하고 그 학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수업을 듣는 기간을 이제 코스웍 기간이라고 하고 코스웍을 다 마치고 이제 논문을 쓰는 그 논문 작성 기간이 있는데요. 석사의 경우에는 3학기 동안은 수업을 듣고 마지막 4학기 때 논문을 씁니다. 물론 준비는 시기는 조금 더 일찍 시작을 해야겠죠. 4학기 때 시작하는 게 아니라 뭐 보통은 이제 그 3학기 마치고 방학 때부터 논문 주제 준비부터 시작해가지고 기본적인 설계를 완료하고 예, 4학기 초쯤 되면은 기본적인 연구 설계가 어느 정도 세팅될 정도로 준비는 해야 됩니다. 아무튼 3학기 동안에 24학점을 듣는다는 것은 이제 8개 과목을 수강한다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한 학기에 3과목 예. 그리고 뭐 보충 과목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학부에서 한두 과목 정도 더 수강하는 것이고요. 뭐 세 과목씩 들으면 3학기에는 한 두 과목만 들어도 될 정도로. 근데 보통은 이제 3과목씩 학생들이 또 수업을 통해서 배우고 싶은 분도 많아서 3과목 정도씩을 매 학기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박사의 과정에는 36학점이죠. 보통 이제 내학 4학기에 이제 36학점을 들을 수 있다라는 거는 한 학기에 이제 아홉 평균 이제 아홉 9학점을 들을 수 있다라는 거는 3학점짜리 세 과목을 듣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박사 과정도 사실은 뭐 석사 과정에 비해서 한 학기에 그 로드가 그렇게 갑자기 막 많이 높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똑같이 세 과목씩 들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코스웍을 4학기, 즉 2년에 마치고 뒤에 1, 2년 동안 이제 논문을 쓰면 됩니다. 보통 이제 1년 동안 논문을 써서 3년에 박사학위를 마칠 수가 있고요. 그게 조금 지연될 경우에는 이제 그러니까 6학기에 박사학위까지 다 완료하거나 아니면은 뭐 7학기, 8학기 조금 이제 지연이 되면은 이제 그렇게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석사와 박사를 같이 따로따로 독립된 과정을 통해서 이수한다 그러면 석사 2년, 박사 3년, 그래서 보통 한 5년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석박사 통합 과정으로 했을 때는 한 4년 정도면은 이 박사학위까지 받을 수 있는 이제 이런 식으로 저희 그 대학원 과정이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보통 보충 과목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학부의 커리큘럼으로 개설된 과목들에서 이제 기초적인 과목들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어려운 과목들이 아니고요. 뭐 광고 원론, PR 원론, 뭐 광고와 소비자 행동, 뭐 이런 그 우리 전공과 관련된 좀 저학년생들이 듣는 과목들을 찾아서 듣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물론 듣고 싶은 과목이 있으면은 찾아서 듣고 그런 과정에서 교수들의 조언이 필요하면은 얼마든지 교수들 찾아와서 조언을 구하면은 교수들이 이러이런 과목들을 쓰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어드바이스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석사나 석박사 통합과정인 경우에는 9학점, 세 과목을 이수해야 되고요. 박사 과정에서는 한 과목 더 있죠. 네 과목이니까 12학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홍보 광고학 유관 분야. 그래서 만약에 꼭 홍보 광고학이 아니더라도 경영학과 학생들도 있고, 뭐 미디어학과 학생도 있고, 심리학과 이런 것 그 전공들을 학부에서 전공한 학생들에게는 좀 연관성이 있죠. 그래서 비슷한 과목들을 이미 학부 수준에 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과목들을 여기서 인정해주면은 그거는 면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학부에서 들었던 과목들 중에 홍보 광고학과의 연관성이 높아서 이거를 인정을 해주면은 9학점까지 안 듣고 12학점까지 안 듣고 뭐 한두 과목 그거를 면제받아서 이제 그거보다 더 적은 학점만 이수해도 됩니다. 자, 그리고 종합시험을 봐야 됩니다. 보통 코스웍을 마치고 종합시험을 보고 그리고 이제 논문을 작성하게 되는데요. 석사 과정의 경우에는 이제 구술 시험입니다. 이거는 석사 논문으로 한번 연구하고 싶은 주제
보통은 세 가지를 주제를 제시하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연구 계획서를 각각의 주제에 맞춰 가지고 작성해서 프로포절 교수님들 앞에서 이렇게 연구를 하겠습니다라고 제안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은 엄밀한 의미의 테스트라기보다는 교수님들로부터 제안하는 그 세 개의 연구 주제 가운데 어느 쪽으로 좀 연구를 하면 더 좋을 것 같다. 혹은 연구를 어느 쪽으로 좀 구체적으로 방향성을 잡아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조언을 얻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테스트라기보다는 사실 교수님들의 어드바이스를 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되진 않습니다. 과거에는 필기 시험을 봤습니다. 예. 박사과정도 필기 시험을 보고 석사과정도 필기 시험을 보고 그 시험을 잘 봐서 통과를 해야 되거든요. 그 시험은 다 서술형이고요. 그래서 미리 이제 시험 범위를 교수님들이 알려주긴 합니다만은 상당히 준비 과정도 오래 걸리고 좀 스트레스도 받고 부담도 됐던 그런 거였었는데 학사 제도가 좀 저희가 바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 필기 시험 대신 구술 시험 그리고 연구 계획서를 토대로 해서 교수님들의 피드백을 듣는 그런 형태로 바꿨고요. 박사과정도 필기시험 형태는 같습니다만 원래 네 과목을 시험을 봤어야 되는데 두 과목을 시험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필수 과목들 중에서 두 과목을 선택해가지고 어, 준비해서 시험을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종합시험 요건에 대한 부분은 아마 다른 학교 또 다른 학과들과 대비해서 좀 많이 완화된 수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크게 부담 갖지 않고 모든 이제 필요한 과목들 수강하는 그 코스업 과정을 거쳐서 이제 논문 이제 작성하는 시기로 넘어갔을 때 좀 더 부담 없이 이제 종합시험 치르고 이제 이 논문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그 다리 역할을 하는 그 시기에 우리 학생들의 좀 편의나 좀 그런 부담을 좀 많이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지금 학사 제도가 지금 우리 홍보강부학과에 좀 규정으로 있다라는 부분 설명하고요. 그리고 학위 논문 심사는 석사의 경우에는 이제 두 번의 심사 과정을 거칩니다. 초심과 종심인데요. 초심의 경우에는 연구 아까 그 종합 시험을 통해서 구술 시험으로 이제 세 개의 연구 주제를 발표를 하고 이제 그 지도 교수님 물론 선정을 해야죠. 지도 교수님과 상의해 가지고 하나의 연구 주제를 정했으면은 그 연구 주제에 대해서 좀 더 구체화된 연구 설계까지 하는 그 단계까지 이제 그 논문을 좀 작성을 해가지고 교수님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직접 그 조사를 하기 전까지의 단계입니다. 데이터 컬렉션 전까지의 단계에서 뭐 문헌 연구하고 그리고 뭐 연구 문제나 가설을 세우고 그리고 기본적인 연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에 대한 그 계획을 좀 작성을 해가지고 교수님들에게 직접 설명하고 피드백 받고 예. 여기서 통과가 되면 이제 종심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그럼 종심은 이제 완성된 논문을 갖고 심사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석사학위 취득의 마지막 관문입니다. 이때는 이제 석사과정 심사에는 세명의 우리 홍보광고학 전임 교수들이 참여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한 명의 지도 교수와 두 명의 전임 교원이 커미티 멤버로 참여하게 됩니다. 박사과정은 한 해가 더 있습니다. 초심과 중간심, 종심. 그래서 초심과 종심의 역할은 거의 석사 과정과 비슷하고요. 중간심 한 번 더 이제 그 진행 과정에서 교수님들의 그 피드백을 받는 시기가 있습니다. 어, 아무래도 이제 박사 과정은 논문의 깊이나 어떤 질적으로 석사 과정보다는 훨씬 더 좀 심도가 있기 때문에 작성하는 기간도 오래 걸리고 이런 절차도 조금 더 많이 소요가 됩니다. 어, 심사위원도 두 명이 더 많고요. 그래서 세 명은 석사와 마찬가지로 그 우리 홍보광고학과 전임교원 중에서 세 명이 어, 정해지고요. 두 명은 이제 외부에서 그러니까 타교의 교수 전임교원 중에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지도 교수님이 같이 섭외하고 이 5인의 심사위원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박사 과정은 이렇게 해서 아무래도 석사 과정은
한 이런 초심과 중심이 한 학기에 이루어지고 한 학기 열심히 논문 써가지고 마무리할 수 있다면 박사는 그보다는 훨씬 길겠죠. 그래서 보통은 뭐 두 학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한 1년은 이 논문 작성에서 이제 종심까지 마무리되는 시기가 1년은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다 완수하고 심사에서 합격을 받으면은 예, 원하는 학위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자, 졸업생 취업률 궁금하실 수 있을 텐데요. 일단 석사 과정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은 대개는 석사 졸업한 학생들은 그냥 업계로 바로 취업을 합니다. 2년밖에 소요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 2년 석사 과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뭐 그렇게 뭐 늦은 나이가 아니고요. 첫 취업하기에. 그래서 홍보 광고와 관련된 업계로 대부분 나가고요. 제가 숙대 홍보광고학과에 온 지 지금 거의 20년 가까이 되는데, 100% 취업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이 석사과정 졸업생 중에 취업을 못한 학생은 한 명도 못 봤어요. 기억이 안 나요. 다 취업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그만큼 뭐 취업률도 높고요. 그러니까 대행사 쪽으로도 많이 가고요. 뭐 최근에는 엔터테인먼트 회사로도 가고 리서치 회사로도 취업하고 네. 본인이 원하는 분야에서 취업하고 또 교수님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학부생들과는 또 이 관계에 있어서의 농도가 다르기 때문에 또 교수님들이 많이 또 챙겨주시고 그런 이제 취업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시고 뭐 그렇기 때문에 예, 석사과정생들은 뭐 실무 쪽으로 취업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지 않고 예, 아주 잘 취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석사 과정 중에서 이제 또 박사 과정으로 진학하는 학생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유학하는 학생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좀 학업을 계속하는 이제 이런 또 이 진로의 옵션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선택하는 게 이제 박사 과정인데 주로 연구나 교육 분야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석사에 비하면은 박사과정 졸업생들은 좀 길이 많이, 이렇게 진로가 많이 좀 이제 좁혀져요. 그래서 이제 교육 분야 혹은 이제 연구 분야 이쪽으로 이제 진출하게 되고 또 그쪽을 진로로 생각하고 박사 과정으로 들어옵니다, 학생들이. 그래서 지금 우리 졸업생들은 이제 연구 교수나 연구원 혹은 대학 강사로 활약을 하고 있고요. 박사 과정은 사실 그 개설된 지가,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이 생긴 지가 오래되지 않기 때문에, 어, 지금 이제 석사보다는 조금 이제 취업률을 따지지는 않아요. 사실은 박사과정 워낙 길이 다르고, 근데 대부분 이제 그 박사과정생은 다 강의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 박사과정 졸업생들은 최소한 1년 이상 저희 홍보관과학 전공 과목 티칭을 할 수 있도록 강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고요. 다른 대학에서도 강의를 하고, 그래서 지금 연구원이나 연구교수로 지금 다 취업해 있고, 또 연구원이 연구소에만 있는 게 아니라 대행사 쪽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대행사 쪽의 연구원으로 지금 근무하고 있는 졸업생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석사와 박사는 사실 진로에 있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길을 꿈꾸느냐에 따라서 시기도 다르고요. 그리고 뭐 꼭 반드시 뭐 학사 졸업하고 바로 석사 입학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박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일하다가 이 대학원으로 입학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다니는 직장을 꼭 이제 퇴사하고 이제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직장을 계속 다니면서 야간에도 이제 좀 늦은 시간에도 개설되는 수업들이 있고요. 그리고 유연근무제로 최근에는 많은 직장들이 좀 일찍 퇴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직장은 직장대로 계속 다니면서 또 저희 그 대학원 수업 들으면서 이제 주경 야독하면서 이제 학위를 받는 학생들도 적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석박사 학생들은 사실 취업에 있어서는 뭐 크게 어려움을 겪지는 않는데 다만 이제 그 대학의 전임 교원으로 가려고 하는 학생들은 이제 바로 취업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현실적으로 또 해외에서 유학을 통해 가지고 해외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그
그 학자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뭐 학계의 길을 가겠다 하면은 이 국내 대학에 있어서의 박사 과정을 들어오는 것도 뭐 충분히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장학금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숙명여대를 학부를 졸업한 학생들, 그리고 학점 조건도 있긴 있습니다. 아마 3.0인가, 그래서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 평균 그 학점이 그 정도 수준 이상의 학점을 받았던 동문 졸업생들은 숙명 우수동문 장학금이라고 해서 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고요. 또한 이제 교육조교를 통해서 그 학비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 그 저희 학과에 입학한 학생들은 이제 유학생들 빼고는 이제 국내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에 입학한 학생들은 최소한 교육조교는 다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입학생 전원이 이제 학비를 이제 보조받는 상황이고요. 교육조교 말고 또 행정조교도 있거든요. 행정조교는 더 많은 또 그 수당이 나와요. 그래서 학비에 큰 부담을 갖지 않고 이제 재학생들은 다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어려움들이 있으면은 그 교수님들이 가까이에서 또 그런 좋은 기회들을 또 알선을 해주고, 그래서 뭐 최소한 좀 조교를 통해서 학비 보조를 받으면서 수업, 이 대학원 과정을 여러분들이 이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부담은 좀 많이 걱정을 안 해도 되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자 준비했던 내용들은 대충 설명이 됐고요. 그 밖에 또 궁금하실 만한 내용들이 있다면은 저희 홍보광고학과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로 해주셔도 되고, 여기 이제 이메일 주소 있으니까 이메일로 문의하시면, 아마 이제 조교가 직접 답변을 달 수 없는 거는 아마 어, 저한테 먼저 물어볼 것 같아요. 제가 학과장이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좀 원하는 그런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성의껏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할 테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은 주저하지 마시고 편하게 저희 홍보관광학과 사무실로 문의하시거나 아니면 뭐 면담을 신청하셔도 됩니다. 그 학과 메일 주소로 저하고 학과장인 저하고 상담하셔도 되고요. 혹시 좀 염두에 두시는 뭐 교수님들이 있다면은 참고로 그 얘기를 아까 참 빠뜨렸는데 저희 전임 교원이 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굳이 요즘은 광고와 PR의 이런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통합화가 되어가는 추세이긴 합니다만은 이제 광고 쪽에 전공하는 교수님들이 3명, PR 쪽에 전공 3명 그렇게 있습니다. 그 내용은 또 홍보광고학과 홈페이지에 교수진에 대한 설명도 나와 있으니까 참고로 하시고요. 그래서 뭐 저랑 상담하셔도 되고 아니면 관심 있는 분야에 좀 더 전문성을 가지신 교수님과 상담 신청을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꼭 거의 숙명여대 홍보광고학과 안 와도 괜찮습니다. 다른 전공을 지원해도 되고 또 다른 학교를 뭐 같이 지원하셔도 되고요. 그래도 혹시 뭐 조언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상담 요청하시면은 시간 맞춰가지고 면담하고 여러분들이 필요하는 부분에 대한 조언을 성심성의껏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길어졌는데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훨씬 더 제가 말이 많아졌었네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그런 그 정보를 제공되는 시간이었기를 바라겠고요. 숙명여대 홍보관고에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또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이 또 저희 학과에 또 많이 해줘서 또 좋은 인연으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끝까지 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